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죠. 시간은 2002년 6월 13일 목요일이었어요. 장소는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 효촌 1리에 살고 있던 조양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2학년 신효순 양과 신미선 양에게 벌어졌는데요. 둘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였고 아직 자라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꿈 많은 여중생이었죠. 둘은 국도를 따라서 언덕을 넘어서 이제 덕도리 방향으로 약 한 300m 정도만 걸어가면 있는 초가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왜냐면 이 식당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김다희라는 친구요. 이 친구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 의정부에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사실 이 친구들은요, 그 효촌 초등학교 출신들인데요. 사실 졸업생이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창끼리 다 친한 거죠. 게다가 이 다음 날은 신효순 양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학생 5명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의정부로 놀러 가기로 한 거죠. 왜 중학생 때 또래끼리 만나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설레임과 기대를 품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미사단 440병대 소속 궤도 차량이 아침 일찍 근처에 있는 묵은리 훈련장에서 전술평가 훈련이 끝난 후에 오전 9시 20분 이 덕도 삼거리 부근 집결지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사실 궤도 차량은요, 운전병의 대부분이 지난밤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기서 아마 여자분들은 궤도 차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어떤 그 흔히 우리가 아는 장갑차라고 불리는 거 알죠? 이런 크기의 장갑차. 사실 실제 그날 있었던 그 장갑차는 요 정도 규모였다 그래요. 같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이제 각각의 훈련이 끝나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훈련을 밤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어요. 2박 3일 동안 5시간 잤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피곤한 상태였죠. 그리고 사건 당일 6월 13일 이게 부대가 전체 장갑차를 이끌고 다 이동을 하겠다 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약간 우왕좌왕했을 수도 있죠. 게다가 이 차량은요, 보통 우리나라의 지방도로의 폭이 3.67m예요. 자, 그런데 이 3.67m가 지방도로의 하나의 그 차선이야. 그런데 이 차선보다 보통은 넓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얘네가 국도를 다닐 때는 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당시 부대의 지휘관이던 메이슨 대위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이런 도로 말고 다른 도로로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지름길이었던 이 양주군 지방도로를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메이슨 대위가 대열의 가장 앞에 그 군용 지프차 같은 거 아시죠?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대장님들이 타는 거, 그 앞에 타 있고 그 뒤로 차량들이 계속 뒤따라서 행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메이슨 대위 대열이 맨 앞에 그 미군의 그 지프 같은 거 아시죠? 그 차량에 타고 앞서 있게 되고 그 뒤로 요런 차량들이 뒤따르게 된 거죠. 사건은 이런 차량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일날 양주군 묵은리 훈련장에서 이 훈련을 마치고 오는 미 제2사단 44 공병대 소속 7대의 차량이 같이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56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면서 이 덕도 삼거리 근처 집결지로 이동 중이었어요. 앞에 그 지프 차량 한 대, 뒤에 장갑차 한 대, 뒤에 이런 차량 또 3대가 계속 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그 차는 보통 폭이 3.65예요. 그럼 거의 지방 도로하고 맞먹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면은 도로가 꽉 차요.
그런데 이날따라 문제가 뭐였냐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한쪽 지방도로의 방향에서 가고 있었는데 다른 쪽 맞은편에서 전 이게 뭔지 몰라요. 전 그 군대 용어를 잘 몰라서요. 브래들리 전투 장갑 차량 5대가 다른 방향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는 하행하고 있고 이들은 브래들리는 장갑차가 상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도 이동 중이었던 거예요. 자,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이 장갑차 2대가 연이어서 한 30에서 4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어떤 그 주유소가 있대요. 근데 주유소 앞을 진행했어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30이나 40km는 그렇게 빠른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신다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장갑차잖아요. 이런 군용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한 3, 40km를 굉장히 조금 나름 빠른 속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목격자에 따르면 이 주유소 앞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바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경이에요. 효순이와 미선이가 오르막길 위쪽 오른편 갓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미군 부대 대열에서 쭉 오고 있던 3번째 궤도 차량이 중앙선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되고요. 북은 언덕길에서 커브길로 가는데, 자, 장갑차 안에는 관제병이 있고 운전병이 둘이 같이 타고 있어요. 밖에서 관제를 해주고 하나는 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제병이 운전병한테 야, 이쪽 방향으로 가, 이쪽 방향으로 가 하고 방향 지시를 내야 돼요. 왜냐면 차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제병이 효순이와 미선이를 보지 못하고 그걸 알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때마침 맞은편에선 브래들리 장갑차가 오게 되죠. 그런데 차폭이 3.67이에요. 양쪽 다 차폭이 3.6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차도 겨우겨우 지나갈 만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4.4 공병대 소속 궤도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갓길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 54톤의 차가 효순이와 미선이를 덮치게 됩니다. 신효순 양이 쓰러진 맨 윗지점의 도로폭은 중앙선으로부터 3.23m였고요. 신미선 양이 쓰러진 맨 아랫지점의 도로폭은 3.3m 정도였다고 해요. 굉장히 도로폭이 좁았죠. 자, 물론 여러분이 이 인터넷을 보시면 사건 당일의 현장은 처참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이크 된 걸로만 보여드릴게요.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고 지점 바로 위편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이삼숙 씨가 길가를 보다가 언덕을 내려오는 장갑차 위에 탑승한 미군이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난 이 지점의 반대편에 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갓길에 장갑차를 주차하고 막 내려오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마치 후진하라고 하는 것처럼 팔을 막 머리 위로 올려 흔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직감을 하게 되죠. 이삼숙 씨가 뭔가 사고가 났구나. 그리고 나서 현장에 딱 와서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제 머리가 깨진 채로 길가에 누워있게 된 거예요. 쓰러져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너무 놀라서 언덕 아래쪽에 밭에서 일하고 있던 자신의 남편을 부르러 갑니다. 남편의 이름은 홍기식 씨예요. 그래서 홍기식 씨는 이 자신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고 지점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반대편 갓길에 장갑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고요. 얼마 후에 그 미군의 의무 차량, 그러니까 구급 차량 같은 게 와서 들 것을 내려놓고 피해자들을 실어 가려고 합니다. 이때 홍기식 씨가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시신을 그 군대에서 덮어놓는 거 있죠. 그런 판초 우위로 덮어놨다고 해요. 통역관이 도착했어요. 홍기식 씨가 홍기식 씨가 여기에서 운전병이 이제 다시 나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 아마 이 동그라미 치신 분이 운전병이거나 관제병 중에 하나예요. 요 사람이 헬멧 벗고 차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물었어요. 너 속도를 냈냐?
그랬더니 이때 운전병이 여기는 오르막이라 속도를 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보시기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두 명의 그 피해자들은 사고 지점이 흰색 실선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갓길 가기 전에 흰색 실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흰색 실선을 중심으로 효순이의 발과 미선이의 머리가 겹쳐져서 마치 일렬로 누운 상태로 사망하게 됩니다. 조금 들으시기 여러분 거북하시겠지만 미선이의 얼굴은 도로 중앙부를 향해서 완전히 엎드려서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흰색 실선 위에 올라와 있었고 양팔은 다 머리 위로 올린 채로 왼쪽 정강이 쪽이 심하게 다쳐서 뼈가 드러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체 사망 원인을 봤을 때는 두개골의 우측 대부분이 갈려나가게 됩니다. 가슴 양쪽에 다발성 늑골 골절이 있었고요. 골반골이 골절됐어요. 효순이는 얼굴이 갓길 쪽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가 이제 미선이의 머리 쪽으로 양옆으로 벌려져 있었고요. 갓길 중간 지점과 그 흰색 실선 위에 있게 됐죠. 몸의 골반부가 다 파열된 상태였고 도로에 부딪힌 이 머리의 좌측이 파열돼서 머리에서 골수가 쏟아져 나온 상태였어요. 피해자들 주로 머리에 많은 출혈이 있었고요. 두 사람 다 늑골과 골반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사건은요, 추정해 보건대 흙길을 이제 통과하고 장갑차가 도로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흰색 실선의 바깥쪽에 있던 미선이를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다리와 머리 부분을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쓰러져서 사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미선이가 쓰러진 걸 알고 갓길을 더 바깥쪽으로 비껴나가려다가 앞에 있던 효순이까지 쓰러지고 이 머리까지 한 번에 다 밟혀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너무나 끔찍하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장갑차의 운전병과 관제병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 사실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건 한 군대가 움직여서 그 와중에 있던 일병들이 저지른 실수라고 하더라도 총지휘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총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계속되는 이야기는 2부에서 진행합니다.